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남자 경제! 예, 장 박사님, 드디어가 아니고 뭐 예상됐지만 4차 추경을 지금 합니다. 뭐 돈 쓴다는데요, 뭐 국민 반대할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국민한테 돌아온다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유, 뭐 일단 받으면 좋죠. 예. 그래서 뭐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뭐 일단 쓰고 보자. 그렇죠. 재난지원금 일단 그 요즘 경제가 정말 뭐 속된 말로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경제 이동을 막아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경제가 이제 순환이 돼야지 돌아가는 건데 예. 순환을 막아놓으니까 뭐 잘 안 되죠, 당연히. 예. 가뜩이나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경제 정책이 실패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이 되고 있는 상태에 동력 자체가 떨어져 가고 네, 있어요. 계속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난리잖아요. 이게 뭐 큰 위기다. 뭐 갑자기 항공사들 휘청되지. 관광업 거의 그렇지. 자영업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방법 없다 이거지. 예. 그래서 국민들은 또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이렇게 보면 저도 뭐 경제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던 거를 우리 장 박사님을 통해서 묘목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주니까 참 좀 공부가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재난지원금 일단 요번에 4차 추경으로 주기로 했는데 장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이게 재원이 있느냐, 국가 재정에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네. 이게 첫째 문제점이 논란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 긴급 재난지원금이 실제적으로 경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느냐, 아니면 일으키려면 어떤 또 보완책이 필요한 그렇죠. 건가. 요게 또 이제 하나의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직업 기준의 논쟁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다시 말씀하면 요번에 이제 선별해서 지원한다는데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실업자라든지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실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건 뭐 볼멘 소리지만 세금 집중적으로 지금 정세도 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 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거죠. 하여튼 그 세 부분의 논란점을 이제 조목조목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타치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무한정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50번, 100번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약간 숫자를 참고해서 100번 하면 1,500조가 맞는데 우리가 이제 재정 규모가 500조 좀 넘는데 1,500조라는 게 상상이 안 돼서 아마 좀 그래서 약간 이제 150조라고 이제 잘못 표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사실 1,500조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래 있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긴 했는데 일단은 참 무책임하다.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그 얌전한 그 홍 부총리가 그 야당 의원 철없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 수긍을 했을까 할 정도로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자기 돈을 내서 주변을 구제한 적이 과연 있느냐. 정말 있으면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나쁜 사람이 남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내놓고 남의 돈 가지고 그러면 되나?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자기 돈 문제에서는 형제 간에 곤욕상전이 벌어지고 치고받고 피튀게 싸움합니다. 그런 사람 대부분. 더구나 이거는 국민 세금이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그 한 경제활동 인구의 한 40% 정도가 세금을 안 내는 건 맞아요. 네. 그건 맞는데 사실은 그 40%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소득이 기준이 밑에 있다고 해서 세금을 안 걷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자꾸 이제 사실 세정 당국의 목표는 넓은 세원이거든요. 그다음 낮은 세율.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금을 한번 내봐야지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냈는데 네. 이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느냐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금을 한 번도 안 내면은 아 그래 나는 뭐 저기 세금도 안 내니까 하여튼 그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나한테 좀 돌아오게 해 이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 경제 생활을 해보셔서 알지만은 우리가 돈 버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아이고 진짜 어렵잖아요. 녹록치 않죠. 근데 그럼 정말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투기를 해서 벌었어요? 정상적으로 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새는 IT 시대이기 때문에 소득이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율이라는 게 지금 엄청나거든요. 예. 이제 거의 절반인 소득의 한 절반 정도를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금 다 가져가는데 예, 최근에 육박하죠. 보니까 예. 또 한 단계 더 위에 구간을 신설을 해갖고 이렇게 되면 5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이제 부가세까지 포함시키면은 그러면은 한 단계 어떤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율 그 과표를 이제 과표를, 세율을 한 단계 더 올렸잖아요. 한 단계 더 그 43.5%가 이렇게 하나 더 올렸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뭐 지방세 붙고 뭐 이렇게 하면은 50%가 넘어간다고 이제 그런 것 좀 같더라고요. 전문적이지만 하여튼 네. 근데 그럼 이제 하여튼 딱 잘라서 절반을 가져간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절반을 가져간다.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경우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뭐 투기를 해서 벌었다 뭐 어쩌고 자꾸 비난을 하면서 사실 정상적으로 벌은 소득까지도 폄훼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의욕이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외국에서는 세금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줘요. 예우들 주고. 주잖아요. 사실 세금 잘 내는 사람한테 무슨 소득을 따로 이렇게 준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런 게 그래서 우리도 한때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모범 납세자의 경우는 공항에서 이제 출국할 때 뭐 의전실을 쓰게 해준다든지 뭐 특별히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든지 그러면서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금 잘 내는 사람들 표창장도 주고 굉장히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니고 아니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무슨 투기해서 돈 벌었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은 많이 내서 도둑놈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고 싶지 않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세금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세금이 그만큼 모여져야지 국가 재정이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 세금을 내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냈다. 그러면 쓰는 것도 아껴 써야 되거든요. 네. 이게 뭐 돈이 남아서 그 세금을 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쓸 때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너무 마구잡이로 쓰다 보면은 빚이 늘어났을 때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벌어오는 수입보다 더 많이 쓰면은 네. 빚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 빚을 누가 갚겠어요? 그 자식들이 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물론 이제 뭐 상속을 이제 안 받겠다 뭐 해갖고 뭐 면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국 씨도 지난번에 보니까 자산관리공사 빚을 갖다가 안 받겠다 해갖고 이제 빠져나가고 뭐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아유 뭐 자산관리공사 사장님을 하셨으니까 장 박사님이 그래서 정확히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봤던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그건 가계 차원의 얘기고요.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국가가 돈을 쓰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네. 이제 세금이 덜 들어왔어. 네. 덜 들어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 경제도 안 좋고 뭐 등등 뭐 세금 안 내는 사람도 늘어나고 뭐 그러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 재정의 기본 원칙은 사실 세금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지출이 더 많다, 세금 수입보다 더 많다 이렇게 되면은 빚을 져야 되는데 그 빚을 결국 국민이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 국민이 갚는 건 없을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그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아까 저기 요번에 재난지원금 펑펑 쓰자 일단 써보자 이런 거는 그 장 박사님 우려하시는 거는 국가 재원의 그 문제인데 그 재정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때까지는 좀 빚을 지더라도 다음 세대한테 부담을 주는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코로나 1년만 더 되면은 다음 세대까지 가지 않고 지금 2세대에서 뭐 주저앉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40%가 그 크리티컬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40%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 경제가 필요하면 더 빚을 늘려서라도 써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업들이 이게 그 생산성이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퍼주기지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지 예산을 해보면은 참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은 정말 고마워하는데. 기여하고. 근데 그냥 특별히 그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줬을 경우에는 효용 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는 나라 국간이 제법 알찼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국가를 보니까 돈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 웬 떡이냐 하고 마구 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 돈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몇십조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쓰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아니 4대강 해도 그 30조가 안 됐어요. 4대강 사업이라는 것도. 20몇 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 20몇 조죠.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뭐 저는 경제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때 이제 이 정권이 정권 잡기 전에 이제 그 야당 시절에 4대강 하는데 국가 전체의 어떤 국토 개발을 하는데 무슨 그게 그 환경적인 문제 이런 거는 차지하고라도 돈을 과연 20여 조 원을 왜 쓰느냐. 그거 그렇죠. 가지고 뭐 완전히 지금 아니 뭐 MB니 뭐 이런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렇죠. 인생의 브레이크가 다 걸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웃을 줄 상당히 애교 수준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맞습니다. 이게 수준 좋은 표현이시네요. 하여튼 뭐 통 크게 노는 거는 좋죠. 네. 그리고 근데 그게 문제는 자기 돈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국민의 돈이라는데. 네, 그렇죠. 그럼 국민 중에서도 40%는 이미 세금을 안 내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제외한 분들이 내는 돈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알뜰하게 써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런 거 고려 없이 이상하게 이념 편향적으로 편가르기 하면서 자기 편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 점이 있어요. 점잖게 표현하면 자기네한테 표줄 사람들 네. 골라서 뭐 쉽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하여튼 뭐 어차피 없는 판에 뭐 니들 나 돈 주면 내가 너 표 찍어줄게 이런 사람들 그런 분 뭐 계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 1차 때 이제 그때는 마침 총선이 가까우니까 사실 그때 전 국민을 상대로 할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뭐 총선이니까 뭐 인심 쓰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눠줬는데 실제로 이제 살림에 처음 페이지 예. 살림에 도움됐다는 의견이 한 90%가 됐고 예. 소상공인도 95%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다고 나중에 효과 부분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거고 그 여세로 총선에서 상당히 이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누구든 조수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2차 이제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럼 올해 추경을 4번을 하게 돼서 67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본 예산이 513조인데 513조의 10% 이상이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산 편성을 뭐하러 한 거냐? 그 10% 이상이 이게 진폭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사실 그 513조라는 것도 엄청난 그 허수가 들어가 있는 편성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더 문제는 지난 추경부터 국채 포션이 굉장히 늘어났다가 이번에 100% 이제 국채로 들어가잖아요. 지난번도 100% 국채로 다 발행한 것 같은데. 여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 7조 8천억이 이제 이번이구나. 지난번에 14조 원이 이제 그 그렇죠. 3차 때는 그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이런 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년 대비 18%가 늘어나면서
그 20%. 그리고 드디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고백을 했어요. 아, 이제 재정이 어렵다. 이제 국간 다 비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한 거지. 재정이 어렵다 그러더라.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이제는 전 국민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지급 지원 대상을 좀 한정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또 역시 8.5%나 늘려놓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말은 뭐 이제 국간이 비어가서 큰일이다 뭐 좀 아껴 써야 된다 하면서도 역시 그 돈 쓰는 거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이제 언론에서 평가는 이 일종의 수사 비슷한 것 같다. 나중에 그동안에는 한 번도 뭐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40% 넘어가면 뭐 어떠냐 이러던 분들이 갑자기 60%까지 괜찮다. 뭐 갑자기 이제 뭐 이게 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어쩌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대상을 좀 한정 짓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선별 지원을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그래도 아까 이제 처음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가 뭐 조금이라도 순환이 돼가지고 그것도 조금 발전의 어떤 그 그렇죠. 기반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또 그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투명하다. 오늘 이슈를 이제 세 개를 잡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예. 지금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그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따졌는데 이 22년도에 1,000조가 넘는 걸로 보통 지난번에는 23년도에 1,000조가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1년 앞당겨진다고 그러니까 앞당겨진 거에다가 또 장기 채무 비율을 따져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언론에서도 2015년하고 20년 전망 차이를 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2020년에 전망한 거는 2060년에 가서 비관적일 때 81%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045년에는 99%로 피크가 되고 그러면 국가가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지느냐. 근데 가만 보면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려놨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공공부문의 일자리 많이 늘려놓으면은 결국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죠. 결국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 기본인데 이제 그걸 한번 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 그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민간은 이제 사업이 안 되면 이제 뭐 바꾸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고용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 분야는 사실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IMF의 이창용 국장도 오늘 얘기가 지금 상태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면은 앞으로 곧 100% 국가 채무 비율이 100%가 되는 건 명확하냐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지나치게 늘리면 안 된다. 사실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일단 현 정부 들어서 정말 눈에 띄는 사건은 국가의 빚을 엄청나게 늘려놨다. 근데 그게 약간의 그 정략적인 의도도 있는 거다. 어떤 측면? 그러니까 결국 선거죠, 뭐. 선거. 선거에서 그 자기를 지지하는 계층한테 돈 나눠주는데 돈 나눠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뭐 약간의 정략적인 게 아니라 그 뭐 전적인 정략적인 게 아닌가 뭐 지금 그렇게 판명이 됐잖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뭐 우리 후세가 갚느니 그거는 그거 다음 얘기고. 당장 내가 어려운데 돈 갖다 주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쓰고 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쓰고 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 없으면 빚내서 양재물도 뭐 이렇게 하자는 판인데 준다는데 왜 안 하냐. 근데 우리가 정말 국가를 제대로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스스로 컨트롤 해 나가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통제가 안 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고통을 뭐 같이 호소하고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안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경제적인 효과 논란인데 이게 뭐 미미하다는 건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좀 한마디로만 또 정리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경제 효과 때문에 사실 돈을 줬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판명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왜 쓸데없는 돈 썼냐? 더구나 국민이 낸 귀중한 세금을 갖다가 이러는 건데 뭐든지 재정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재정은 국민이 세금을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 사실 소비할 거를 이제 국가가 대신해 쓰는 거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립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에서 갖다 쓸 때 민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뭐 그런 등등을 따지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승수 효과가 있느냐 뭐 등등의 예.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서 보면 정부의 가계 이전 지출이니까 가계한테 소득을 주는 거거든 예, 돈을 예. 주는 거거든 예. 그 승수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성수 수준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돈을 줬잖아요. 이게 네. 어렵다고 해서 돈을 줬잖아. 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 돈을 쓰면은 이 돈이 이제 유통이 되면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조 원을 줬는데 그만큼 더 늘어나는 효과가 얼마가 되느냐. 요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0.2는 플러스 요인이 그렇죠. 올라가는 요인이 어느 정도 되냐? 그리고 우리는 펌프물을 할 때 이렇게 좀 이제 미리 그 네.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물 넣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뽑아냈었냐. 약간 그렇게 뭐 100%는 맞지 않지만 그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성수, 예. 성수 이게 한문으로 하면 올라갈 성. 그렇지. 그러니까 네. 조금 이제 내가 이렇게 밀어주면은 네. 얼마나 더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따지는 건데 네. 되게 학계에서는 되게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낫겠죠 지금.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일단 돈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네.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네, 네, 네. 이번에 그 1차 긴급 재난지원금에서는 8월 말까지 써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썼어요. 네. 거의 99% 이제 쓴 걸로 나타나더라고. 만약에 그 8월 말 시점을 안정해 줬으면은 일부터 저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본이 좀 그래요. 네. 일본이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그 2009년의 사례를 보니까 30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사람들이 25%밖에 안 썼다는 거잖아요. 아, 실제로 우리도 보면은 또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만약 현찰을 나눠주고 그 네가 좀 썼으면 좋겠다 안 쓰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번에는 이제 특이하게 8월 말까지 써라. 그리고 웬만하면 카드로 다 나눠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쓰는 게 다 체크가 되니까 이제 다 썼거든.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효과가 좀 있긴 있는 거다.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는 다 써요. 네.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네. 그리고 지역 간에도 효과가 나타나더라고. 네. 아무래도 소득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자영업 매출이 늘어나는 쪽으로 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소득층이 많은 데서는 이게 약간 떨어지는 게 소득의 대체 효과가 있거든. 자기가 원래 살려고 하던 거를 왜냐면 이게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자기가 원래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왔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이 안 들어왔어도 그 사람은 그 물건을 샀을 사람들인 거예요. 네. 소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소득층은 사고 싶어도 그 돈이 없어서 못 하던 건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소고기 사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고기 사 먹은 사람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만큼 이 매출이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단기간 내는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저소득층한테 효과가 있다는 거는 지금 요번에 어쨌든 네. 처음에는 뭐 선거를 의식했었는지 뭐 어쨌든 전체 전 국민의 지급한테 지급했는데 요번에 선택적으로 지급한 거는 정책적으로는 그건 분명히 옳은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골치 아픈 논쟁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복지를 이런 지원을 해줄 때 예.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 전 국민을 상대로 이번처럼 하면 아주 심플해요. 그냥 다 주면 되니까. 근데 선별해서 하면은 골라야 되거든요. 누가 좋지? 어떤 사람 하지? 이 고르는 행정 비용이 또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 이념상으로는 분명히 전 국민 상대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역시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를 한다든지 예. 그 너무 또 기초생활보장제가 소득 카트라인이 있거든요. 예, 그 소득 카트라인 이내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은 혜택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확장을 하고 이런 정도 평소에 복지의 관리를 하는 거는 되는데 우리가 이념적으로 보편적 복지에서 전 국민을 나눠준다. 그럼 사실 고소득층은 거기에 자기 소득에 자기 원래 소득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돈이 더 들어오니까 세금을 또 그만큼 내서 피드백 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줬다 뺐느냐 뭐 이런 불만이 나올 정도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념상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에 있어서 복지를 왜 하느냐 하는
기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음.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느냐?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려면은 그렇죠. 그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졌을 때 오히려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마이너스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사는 사람 똑같이 살 수는 물론 없죠. 우리가 뭐 공산사회도 아니고 공산사회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 이제 사회에 본격적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뒤후방이 안전하면은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순기능적인 어떤 그 네.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데 사실은 또 잘못하다 보면은 뭐 저기 박사님 아시다시피 계속 어려운 사람 주다 보면 아 나 뭐 노력 안 해도 주니까 그냥 받아먹으면 그럼요. 되겠네. 네. 이게 또 누적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든지 지난 시간에도 로마 사람들 얘기를 네, 했잖아요. 예, 예. 로마가 왜 망했냐면은 엄청난 부를 쌓았거든요. 정벌이 네, 성공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풍조가 생겼어요. 네. 그동안 쌓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즐겨도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뭐라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사회의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지가 물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공동체를 유지한다 이런 측면에서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만은 역기능은 역시 아,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구조가 됐구나. 요새 현 정부가 하도 현금을 나눠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새는 그 현금을 어떻게 찾아먹는 컨설팅업이 상당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그런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수입은 뭐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것. 뭐 이제 당장은 좋은데 그러면 그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 내에서는. 그러면 근데 모든 사람이 일하기보다는 그 먹는 거를 찾아 나선다. 그럼 사회가 뭐 발전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잠깐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 돈이 영구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멀리도 가지 말고 가까이 보니까 우리 그 박현주 PD는 요번에도 또 살판 난 것 같은데 프리랜서들 그 지원금을 추석 전에 50만 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저기 뭐 똑같이 돈 못 버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우리 그 박 PD님은 제가 명색이 대표지만 추석 보너스를 못 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구나. 근데 대신 주네. 예. 그 박 PD님 정도면은 저는 매번 줘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이 양반은 받아도 그게 괜히 그 관계없이 그냥 밤새워 일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못 줘서 오히려 국가에서 대신 주는구나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박 PD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대표님은 뭐 안 줍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 2049년도에 고갈되는 네. 사학재정연금 네. 그 2049년까지 제가 살려면 한 30몇 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20몇 년, 30년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살란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고갈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그거 가지고 이제 유튜브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도 이런 얘기 돈 주니까 뭐 통신비 얘기나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조목조목 이 재난지원금의 어떤 논란의 핵심을 그래도 분명히 잡아서 국가 재원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경제 효과를 보려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지급 기준의 논란까지 일단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장 박사님, 사람자 경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